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에서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뭐 아침에 비도 오고 날씨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를 어떤 것을 주제를 정할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것은 일단 혁신적인 보안 플랫폼으로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파이어의 사이버 디펜스 라이브 행사는 사실은 이제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된 행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전에 2013년도에 굉장히 이제 작은 행사가 있었고요, 한번. 이제 그게 이제 모태가 돼서 저희가 이제 파이어아이 데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20-30%씩 참석자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제 국내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제일 큰 이유는 여기 계시는 이제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파트너분들께서 저희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이고 그런 감사한 지원을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션의 내용상으로 행사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 매해에 여러분들에게 또 시장에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떨 때는 국내 최초로 이렇게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어떤 얘기들을 보안 업계에 화두로 던지거나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거나 검토해 보실 만한 얘기들을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가상머신을 이용한 APT 대응 솔루션이라는 대응 기술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그 2014년도만 해도 지금은 APT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2014년도에는 그런 개념들이 아직 시장에 이렇게 제대로 정착되기 이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만 해도 저희가 소위 BMT라 그러죠. 이 경쟁을 하러 이제 고객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APT 솔루션 중에 가상머신과 연동되는 솔루션을 가져오는 것은 보통 저희밖에 없었고요. 다른 회사들은 백신 기반의 솔루션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을 가져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이 지능형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것을 네트워크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첫 메시지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 가상머신을 단순히 네트워크, 인터넷 접속에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이메일에 모든 첨부 파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URL까지 저희가 가상머신으로 검사함으로써 이메일을 통한 지능형 공격을 현저히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로 저희가 시장에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2016년에는 지금은 위협 인텔리전스, 사이버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쓰고 그것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기관이나 많은 곳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저희가 아이사이트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보안의 대응 체계를 바꿔야 된다. 가상머신이라는 단순 기술을 넘어서서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의 대응 체계, 즉 인텔리전스 리드 시큐리티라는 것을 저희가 2016년도 사이버 디펜스 라이브에서 화두로 던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앞서도 이제 저희 동료인 스티브 리드지안의 발표를 보셨을 텐데요. 차단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코드 그 자체가 아닌 악성 코드 이후 단계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대응과 탐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EDR과 EPP, 차세대 백신과 EDR, 차세대 엔드포인트를 합한 차세대 엔드포인트 기술을 화두로 해서 작년에 발표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18년이 됐습니다. 올해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기업의 운영 환경은 급격하게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보안 운영 체계, 기술은 여러분들 AI,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시고 가상머신 이런 것들 도입을 하셨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안 운영 체계는 사실은 10년 전, 15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뉴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이 확장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보안 운영 체계만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FireEye가 오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 그 지금 사이버 보안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드릴 수 있는 말이 뭘까라고 장표를 만들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지금 상황 사이버 보안 위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처음 생각한 단어는 혼용무도라는 단어였습니다.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무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제 사자성어가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 침해 사고가 발생한 그리고 APT 공격에 당해서 피해가 발생한 이런 사례들 제가 이제 국내 사례는 굳이 넣지 않았는데요.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제가 일일이 여기 있는 것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어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법, 전통적인 보안의 통념, 관념 이런 것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으로 지능적인 이 공격자들을 막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희가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케빈 맨디아나 존 워터스 저희 이제 회사의 인텔리전스를 담당하시는 그 임원들인데요. 그분들이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공격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루라도 게을리하거나 방심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회사가 비즈니스적인 위협에 조직이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FireEye에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텔리전스 그룹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전 세계의 사이버 공격 그룹의 숫자가 자그마치 17,000 그룹이 됩니다. 17,000명이 아니고요. 17,000개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하나에 사람이 한 명만 있을 리는 없으니까 사람으로 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17,000개의 범죄 조직에 매일같이 표적이 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 예상한 내년도죠. 2019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랜섬웨어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될 예상 피해액이 자그마치 얼마냐면은 한화로 1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랜섬웨어에 의해서 내년 1년 동안 당하게 될 피해 액수가 12조 2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배경으로 왜 농구 코트를 그려 넣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NBA 구단 중에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테판 커리가 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의 그 홈구장이 오라클 아레나라는 곳인데 거기에 만석이 돼서 사람이 꽉 차게 되면은 17,000명 정도가 수용이 됩니다. 이 사람이 1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7,000명이 수용된다는 것은 이 17,000개의 공격 그룹이라는 것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되는 공격 그룹의 범죄자들의 수가 얼만큼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액 12조 2천억 원은 NBA에서 가장 비싼 구단의 가치가 약 3조 원이기 때문에 NBA 구단 여러분들 4개를 인수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금액이 내년도에 랜섬웨어라는 하나의 악성 코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이 기존에 포커싱하고 있던 전통적인 경계 보안이 붕괴됐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급격한 여러분들의 업무 전환, 기존의 경계 보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치 나라가 쇄국 정책을 펴듯이 모든 자산을 데이터 센터에 몰아놓고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내부 네트워크를 어떻게든 겹겹이 이 장비 저 장비 놓고 사람이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 보안, 전통적인 경계 보안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것이 더 이상 통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로 확장돼서 어느 곳에서나 일하고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업무를 보게 되고 그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가 확장되고 업무 환경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업무 환경은 급속도로 확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인력, 설령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저만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이것을 사람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네트워크상에 뭔가를 놓고 그리고 사람이 매뉴얼하게 모니터링하는 전통적인 경계 보안으로는 더 이상 이 많은 공격 그룹으로부터의 위협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런 혼용무도한 그런 현재 상황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경적 필패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적을 얕잡아 보면은 반드시 전투에 패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공격자들을 얕잡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들을 우리가 단순히 장비 몇 개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분석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파이어아이 보고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IDG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제가 이제 참조를 해온 것입니다. 전체 기업의 국내 조사고요. 국내 기업의 응답자 중에 약 80% 정도, 80% 정도의 기업이 아직도 APT 공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아가는 중이지만 80% 가까이는 전혀 대응 솔루션조차도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파이어아이 장비든 다른 회사의 장비든 뭐 APT 솔루션이라는 것을 검토하시거나 혹은 이미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그런 기본적인 APT 솔루션 방어 체계가 나온 지 이미 5년, 6년, 7년이 돼가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도입이 아직도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같은 보고서에 또 다른 조사를 보면은 기업 보안 담당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저희가 물었는데요. 약 3가지 문제점을 기업 보안 담당자들이 찝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적었던 것은 보안 모니터링 전문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뽑아서 그 사람이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부족하다라고 뽑았고요. 그리고 위협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즉 여러분들 보안 장비에서 나온 알러트가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서 뭐가 진짜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려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하고 있던 보안의 방식을 이제는 한번은 바꾸도록 고려해 볼 필요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제 마주할 텐데요. 아까 맨디안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맨디안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해조사 전문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마주하는 보안 사고는 대부분 맨디안트가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맨디안트가 조사하는 1년 동안의 침해 사고 기업 중에 놀라운 사실은 85%가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전문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해킹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 잘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맨디안트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연간 침해 사고 한 건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자그마치 매 건마다 약 평균 4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때까지 하고 있던 보안의 방식이 조금은 바꿔야 될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엔 했습니다. 한번 해킹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게 너무 기조연설하게 싸보 있는 것 같아서 만전지책이라는 말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만전지책이라는 말은 만 가지의 계책을 가지고 조금의 허술함도 없을 정도로 잘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AI든 머신러닝이든 아니면 뭐 혁신적인 보안 플랫폼이든 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것들은 네트워크 레벨에서부터 적극적인 탐지와 차단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인텔리전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안의 위협을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이나 조직이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예컨대 여러분들은 여전히 네트워크상의 가시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보안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가시성이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조직에는 네트워크 포렌식도 있고 SSL 보코화 장비도 있는데 왜 가시성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냐. 물론 가시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네트워크 패킷을 보는 것 그 자체를 가시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시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단순히 본다고 해서 가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악의적인 것이고 그 악의적인 것에 뒤에 공격 그룹이 누구고 이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가시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문 인력의 부족,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기업이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인력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사람이 매뉴얼하게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커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 보안을 이렇게 운영하고 대응하고 계신지,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뭔가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제를 들어드릴 텐데요. 뭔가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공격자가 이미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빨리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로 실시간으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탐지합니다. 여러분들이 SIEM 솔루션이나 보안 관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시다면 보안 관제 서비스 팀이나 아니면은 SIEM 솔루션 같은 데서 알러트를 감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보안 이벤트가 잘 감지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을 이미 쓰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마 잘 잡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뒤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보통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보안팀이 있다면 해당 이벤트에 대한 매뉴얼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벤트를 가져오고 거기에 증적을 가져오고 이것을 뭐 필요한 경우에 뭐 바이러스 토탈 이런 데 돌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증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피해 범위와 내용을 여러분들은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시간쯤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부서에 공문을, 그러니까 이메일로 협조 요청을 보내죠. 그래서 해당 PC를 수거하기를 원하고 그 PC를 포맷해야겠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안티바이러스 벤더에 패턴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한 3시간 정도가 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5시간 정도 지나면 그제서야 PC를 격리시키고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침해 조치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조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시간 안에 이걸 할 수 있다면 그나마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조직 간의 업무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5시간, 늦는 경우에는 며칠씩 하나의 케이스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클라우드 보안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거기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들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가 4번째로 생각한 단어는 응변창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것이 응변창신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APT 대응 솔루션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FireEye의 네트워크 시큐리티 솔루션인 NX 관문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메일로 유입되는 모든 첨부 파일 URL 검사하기 위해서 FireEye의 이메일 시큐리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가 아닌 악성 코드 이후 단계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EDR 솔루션인 HX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망 연계 구간으로 넘어가는 모든 파일을 검사하고 안전한 파일만 보내기 위해서 FX 같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APT 대응 솔루션은 모든 것을 방어하는 만능의 칼이 아니라 단지 공격 성공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공격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완벽한 보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힐릭스와 같은 솔루션입니다. 가시성과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그리고 그러면서도 비용을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인 보안 플랫폼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FireEye 힐릭스에는 기본적으로 침해 사고 케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FireEye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인텔리전스가 자동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안 조치를 한 번에 자동화시킬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그리고 침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 여기에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SIEM 엔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FireEye 힐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FireEye 솔루션을 쓰고 계시다면 힐릭스를 통해서 그 솔루션들을 관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힐릭스의 동작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힐릭스의 중앙 엔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SIEM이 있기 때문에 FireEye 장비나 서드파티 장비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다른 APT 솔루션을 쓰고 계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의 방화벽 이런 데서 올라오는 이벤트나 얼럿을 모두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다양한 종류의 얼러트와 로그들은 힐릭스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그리고 맨디안트의 탐지룰,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애널리틱 룰에서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에 기반해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된 대시보드에서 보여주고 자동화된 침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힐릭스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힐릭스는 여러분들이 침해 대응을 기존에 하시려면은 어디선가 알러트가 뜨면은 그거를 방화벽 로그에서 뒤지고, 그 다음에 심 장비에서 뒤지고, 그 다음에 안티바이러스의 로그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APT에 또 로그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매뉴얼하게 다 연결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오셨던 일일 텐데요. 이것을 한 번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플랫폼인 힐릭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차세대 기술과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힐릭스를 통해서 보안 운영 플랫폼을 한 번 더 발전시키게 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은 난공불락이라는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힐릭스를 이용한 혁신적인 보안을 했을 때 아까와 똑같은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이벤트가 탐지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벤트는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탐지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FireEye의 이메일 시큐리티를 쓰고 계신다면은 실시간으로 자동 차단이 됐을 것이고요.
사고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엔드포인트 시큐리티가 있다면 당연히 호스트 격리나 침해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이런 것이 없다고 하셔도 힐릭스에서 자동으로 그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에비던스 증거를 긁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릭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관관계 분석이라든지 이벤트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5시간이나 수일이 걸려서 처리해야 됐던 일들이 바로 불과 수십 분 만에 처리될 수 있는 것이 힐릭스의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힐릭스에서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은 힐릭스가 평판 기반으로 뭔가를 탐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평판 기반에서 보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장비에서 보일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힐릭스에서는 인텔리전스에 매칭될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IP를 눌러보니까 이게 APT3이라는 그룹에 관련된 공격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벤트를 눌러보면 여러분들 아이사이트라는 파이어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포탈로 넘어가면서 그 공격 그룹에 대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 번에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데모와 설명은 밖에 부스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위협 헌팅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공격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은 실제 잠재적인 위협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실제 내부로 접속을 시도하는 서비스, 외부에서 여러분들의 기업 내부로 접속을 시도하는 IP들을 국가별로, SP별로 보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SSO라 그러죠. 투팩터 인증, 싱글 사인온 접속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실패한 사용자들, 그리고 실패한 순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쪽에 보시면 지난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기업에서 한국이 아닌 외부 지역으로 압축 파일이 특정 바이트 이상 전송된 케이스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눌러서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은 어떤 IP가 외부의 어느 나라의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양의 데이터를 어떤 파일을 전송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중국과 이란으로 데이터가 유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자동화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 부분은 전문 인력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아마존이 AWS 글로벌을 운영하면서 보안을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해당 시간대에 딱 2명밖에 안 됩니다. 아마존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존은 그 2명으로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보안의 관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100%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실제 아마존의 AWS와 연동한 자동화 예제입니다. 누군가 아마존 AWS에 인가되지 않은 ACL을 누군가 추가했을 때 저희 힐릭스의 자동화 모듈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누군가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AWS의 VPC에 ACL로 뭔가 인가되지 않은 ACL 구문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힐릭스의 자동화 모듈의 페이지고요. 이 자동화 모듈에서 누군가 비인가 ACL을 추가하면은 어떤 VPC에 어떤 내역으로 추가가 됐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ny로 SSH를 모두 연 케이스고요. 그러면 이것이 힐릭스에서 자동으로 탐지가 되면은 자동화 모듈은 자동으로 AWS에 접속해서 그 룰을 지워버리고요. AWS에서. 그 다음에 힐릭스 쪽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해당 케이스는 자동화 처리로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뜨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인가 ACL을 탐지하고 불과 수십 초 만에 삭제하고 케이스를 종료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불과 몇 명의 인력만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힐릭스는 마지막으로 한 6가지 저희가 장점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크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이어아이나 파이어아이가 아닌 솔루션과 연동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를 파이어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텔리전스를 여러분들이 탐지되는 모든 로그와 이벤트에 적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항상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화 모듈을 이용해서 적은 인력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빠른 침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힐릭스라는 차세대 보안 운영 플랫폼이고요. 이러한 차세대 보안 운영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기술과 투자를 보호하면서 여러분들이 17,000개가 넘는 전 세계의 공격 그룹과 효과적으로 싸우고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